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참새 작가입니다. 앞에 아파트님이 너무 말씀을 조리 있게 해주셔가지고, 예, 제가 너무 긴장이 되는데, 저는 일단 공항과 불안의 극복이라는 책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하지만, 또 지금 한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글을 통해서 제가 자아실현을 했다는 점에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 저는 제가 글쓰기 하니까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게 이 조선소에 제가 예전에 근무를 했을 때 초소거든요, 이게. 이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한 32살쯤에 이 장소에서 제가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처음 생각했던 그 시점이 여기였기 때문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글쓰기에 대한 그런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. 그냥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 한참 20대 때 많이 했는데 그때 그냥 되게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글들 되게 한 5줄, 6줄짜리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적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걸로 이제 글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좀 출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조선소 생활이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좀 책이라는 게 좀 탈출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. 내가 작가가 되면은 내가 이런 생활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 조선소의 안에 내부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쇳가루가 날려져 있고 실제로 가보면 되게 막 소음도 심하고 또 매캐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좋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있을 때도 항상 좀 되게 우울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이때 상황이 사실은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한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여기 어쩔 수 없이 조선소에 온 거기 때문에 좀 우울했던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또 전에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가 결혼을 한 사실을 제가 카톡을 통해서 이게 확인을 해가지고 너무 또 그때 내가 진짜 조선소에서 한 2번 정도 눈물을 글썽였는데 그때 한 번 내가 한번 글썽였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조선소에서 입초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. 이제 서서 이제 근무를 서는 건데 한 번은 이게 정규직 정직원들이 이렇게 퇴근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 밖에서 자기 이제 와이프하고 자기 애기들이 막 이렇게 아빠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너무 부러워가지고 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거를 저는 처음 경험해봤어요. 이게 사회가 이렇게 차갑구나, 냉정하구나. 이게 어떤 사람은 정직원이고 또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차별 같은 것들을 저는 이런 현장에서 처음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왔었고 게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반장님이 이제 조금 열심히 하면은 뭐 이렇게 진급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말을 들어서 이런 생활에 타성에 젖어서 이제 이렇게 빠질까봐 그것도 더 겁이 났고 어쨌든 그런 좀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글로써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. 잠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. 조선소의 겨울은 미치도록 춥다. 몸이 아플 정도로 매섭다. 얼굴은 빨개지고 입에서는 김이 난다. 새벽 6시에 나는 무장하고 산 중턱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향한다. 24시간 중 퇴근 전 마지막 2시간이 제일 고되다. 아무도 없는 깜깜한 산속에 홀로 떨어진 느낌이다. 자동차의 라이터가 멀리서부터 고요함을 깨고 서서히 다가온다. 이곳에 흙과 돌까지 다 얼어있다. 하여튼 이런 내용인데 이때 당시에 저는 이런 글들을 되게 많이 적었어요. 왜냐하면 그때 내 상황을 좀 글로써 표현하고자 이런 글들을 많이 적었는데 여기서 저는 이게 책 쓰기의 시작이 이런 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
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라는 거. 그게 어떤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, 어떻게 나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,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게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이렇게 간결하게 짧은 문장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실만 나열한다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은 저절로 좀 그런 느낌이 다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진짜로 제가 느꼈던 그런 추위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 좀 상상이 잘 되고 좀 감각적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좋은 글쓰기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그렇고 이 다음 문장은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느꼈던 차별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건데, 나는 이 세상이 계급사회라는 걸 그때 알았다. 정규직은 파란색, 우리는 빨간색 사원증을 가지고 다닌다. 빨강과 파랑은 주차장도 다르고 헬멧도 다르다. 월급도 다르다. 문화도 다르다. 무엇보다 일 이외에는 내외한다. 예, 뭐 이런 식으로 글을 간결하고 짧게 적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를 습관화하니까 글쓰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, 또 당시에 제가 항상 지키는 어떤 원칙 같은 게 뭐였었냐면, 하루에 일일 1포스팅,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아파트님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썼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들어와 주시는 뭐 한두 분 정도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계속 글을 써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, 예,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그때 지금 생각이 딱 나는 게, 하루는 초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. 누워서 이제 잘라고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예스24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파워블로그에 선정됐다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. 그게 이제 한 1년에 제가 한 활동비로 한 6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. 이제 그게 뭐냐면,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이 글들이 돈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그때 처음 느끼고, 아, 내가 또 글을 잘 쓰는 거구나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거를 그때 처음 경험을 했고,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브런치 작가도 됐고, 결국에는 그 브런치 작가가 되는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서 저도 POD 그 셀프 출판을 통해서 출판을 하게 됐으니까.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고,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가 브런치 구독자들이 한 2,800명 정도 되는, 그 정도로 예, 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조선소를 그만두고 어떤 한 언론사에서 경남도민일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글을 좀 연재를 해주면 한 편에 1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제안도 있었고, 그거를 또 1년 넘게 한 적도 있고, 이런 경력들이 좀 쌓여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자 시험에도 한번 도전을 해봤고, 그때 제가 이거 다 말했거든요. 제가 브런치 작가다, 뭐 책도 출판을 했다, 뭐 예스24 그 파워블로그도 했다, 뭐 이런 거를 다 얘기하니까 거기서도 좀 인정을 해주시고 제가 기자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. 예.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공황과 불안의 극복이라는 책을 썼는데, 이 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,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 소재의 어떤 글로써 포스팅을 했고, 그 포스팅 중에서 제가 공황장애가 16살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것을 극복했던 공황장애와 관련된 내용의 포스팅만 묶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. 근데 그게 점점 같은 주제의 글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. 예.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건데, 이거 관련해서 제가 또 공황장애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또 관심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,
그거 관련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부분은, 저는 지금도 좀 감살기 같은 걸 계속 매일 쓰고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매일 이렇게 감살기를 써주는 거.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마음일기라고, 이건 또 다른 건데,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내가 스스로 고치고 반박해주는 그런 또 글이 있어요. 네. 이걸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점점 치료가 되는 것 같다. 근데 이런 과정이 좀 이렇게 다 세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자기 자신한테.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의 엄마다, 내가 나 자신의 아빠다, 내가 내 자신의 보호자다,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기 그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,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일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피드백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. 어쨌든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, 예, 15분 됐나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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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, 예, 반갑습니다. 이거, 예, 추움이 전달되는 것 같다. 조선소, 예, 공감해 주시는 분들, 예, 어쨌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, 어, 예, 아무튼 근데 저는, 예, 그렇습니다. 좀, 그, 그래도 저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좀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, 그래도 제가 어찌됐던 그 글쓰기를 향한 그런 꿈이 있잖아요. 이렇게 이걸로 결국에는 직업까지 얻게 됐는데, 그래도 그 중간에 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해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글쓰기가 점점 습관이 돼서 좀 좋은 콘텐츠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